9회 기출분석 문제풀이 2유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기출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2유형은 항상 나오던 대로 문제가 나왔었고, 이제 총 보면 문제는 농작물을 분류하는 거였고요. 범주가 3개였습니다. 다중분류죠. 그리고 성능지표로는 매크로 F1 스코어, F1 스코어의 평균을 구하는 성능지표였고요. 기출 데이터셋 주요 정보를 보면 독립변수는 뭐 비료 종류, 재배한 월 이런 것들이었고, 종속 변수, 이제 우리가 타겟 변수라고 하죠. 농작물의 상태였습니다. 0은 정상, 1은 불량, 2는 폐기. 이런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런 형태, 이런 컨셉의 문제였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불균형 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이제 클래스가 숫자의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정상인 클래스가 대부분이고, 불량, 여기서 이제 1과 2가 불량 폐기였잖아요. 불량과 폐기는 소수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결측치는 없었고요.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불균형 데이터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리할 때 요 층화 샘플링, 스트래티파이 옵션을 꼭 넣어줬어야 되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유형 실전 예제풀이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데이터 여기 복사 영역이고요. 제가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유사하게 데이터를 만든 거고,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이쪽 컨디션이 타겟 변수,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0, 1, 2로 되어 있고, 이 농작물, 각각의 농작물을 어디서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조건으로, 예를 들면 뭐 month는 재배한 월, 뭐 region은 재배 지역, 뭐 퍼틸라이저는 이제 비료 종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각 어떤 농작물에 대한 이런 옵션들, 독립 변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컨디션이라고 하는 이 농작물의 상태가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농작물의 상태를 분류하는 문제고, 이제 분류 모델을 사용해서 매크로 F1 스코어 값을 산출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고, 예측 값을 프레드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 담아서 CSV 파일로 제출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 푸는 순서는 동일하니까 제가 간략히 쭉쭉쭉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제 라이브러리 및 데이터 확인이었죠. 판다스랑 넘파이 불러오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트레인과 테스트 셋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트레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속 변수 하나만 드랍을 하면 이게 이제 X 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속 변수만 정하면 이제 Y 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Y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X 테스트가 되는 거, 이거 한번 보시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 탐색이죠. EDA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쉐입 하셔가지고 이제 행과 열을 숫자를 확인하고요. 초기 데이터 이제 헤드 함수 써가지고 초기 데이터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변수명과 데이터 타입이 매칭이 되는지, 결측지가 있는지 한번 인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엑스트레인과 엑스테스트 데이터의 이제 기초 통계량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 여기서 조금 이제 뭔가 차이점이 크게 난다 하면은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디스크라이브 함수로 살펴보시면 되고, 요걸 이제 트랜스폼 하셔가지고 점 대문자 t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상단이랑 왼쪽 이게 이제 반전되는 거, 그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지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라이브 함수로 오브젝트 타입만 따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데이터 타입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여기 include 카테고리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죠. Y 데이터, 종속 변수도 이제 헤드 함수, 그리고 뭐 디스크라이브 함수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 및 분리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결측치 확인하는 거, 이상치, 변수 처리하는 거. 근데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모델 자체가 이상치에 좀 강건한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상치, 뭔가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건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근데 뭐 데이터가 값에 크게 뭔가 어떤 특정 독립 변수가 값이 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걸 이제 이상치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변수들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트레인과 테스트의, 그러니까 트레인으로 학습할 때의 어떤 변수의 순서,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 종류 이런 것들. 그리고 테스트랑 이제 트레인이랑 데이터 세트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트레인 데이터가 10개의 변수였다고 하면은 테스트도 동일하게 10개의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숫자가 다르면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테스트 데이터 평가할 때 에러가 날 거예요. 변수를 동일하게 처리해 주는 거. 이진얼.sum 하셔가지고 각각의 변수의 결측치 확인하시면 되고, 그 기출문제에 결측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결측치를 별도로 넣어놓진 않았어요. 좀 넘어가시면 되고, 이상치는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또 레이블 인코딩 하려고 제가 미리 이렇게 xtrain2, xtest2, ytrain2에다가 미리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원하드 코딩으로 이제 PD, 판다스에 이제 get dummies 하면 쉽게 저희가 이제 가변수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문자형 데이터들은 머신러닝 학습할 때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범주형 데이터들은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 바꿔주면 이제 리전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쭉, 예를 들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펴지죠. 이렇게 변수가 4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범주가 4개였기 때문에. 그리고 비료에 대한 것도 종류가 3개, 범주가 3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ABC. 여기 간혹 보시면 불리형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파이썬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쨌거나 0과 1로 됐으면은 분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뭐 불리형이나 아니면 뭐 유닛 타입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건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분석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xtrain2 인포는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위에서 이제 가변수 처리할 때 getDom 위주로 한 게 아니고 레이블 인코딩 한 거죠. 요거 미리 레이블 인코딩 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리전이랑 퍼틸라이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요걸 이제 레이블 인코딩 요건 참고하세요. 사이클론에 있는 프리프로세싱 여기에서 임포트 레이블 인코더 하신 다음에 범주형 변수를 미리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리전이랑 퍼틸라이저 요건 이제 범주형 변수죠. 레이블 인코더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레이블 인코더 이렇게 생성을 하고, 변수명은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레이블 인코더라고 했지만 짧게 줄여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범주형 컬럼에 대해서 레이블 인코딩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for call in 이제 categorical call, categorical call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정했던 거예요. 요거 안에서 이제 각각의 여기에 지금 2가지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폼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레이블 인코더라고 하는 여기서 만들어 놨었죠. fit 언더바 트랜스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고 트레인으로 일단은 핏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트랜스폼, 이번에는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 넣으면은 동일한 인코딩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포로 확인해 보시면요, 따로 어떤 변수의 수가 늘어나진 않아요. 요게 아까 오브젝트 타입이었는데 인트형으로 바뀐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범주형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놓은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리전 퍼틸라이저가 숫자 데이터로 정수형으로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리입니다. 데이터 분리할 때 우리가 사이클런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보통 이제 8대2로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나중에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지만 클래스가 불균형한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우연히 이제 뭐 성능이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층화 샘플링 안 하시면은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네, 요거 옵션 넣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 한 다음에 쉐입으로 이제 행과 열의 수 확인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모델링 및 성능 평가죠. 우리가 지금 분류 모델 하는 거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임포트 하셔서 랜덤 스테이트는 제가 뭐 2025로 주긴 했지만 원하시는 값으로 주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제 결과값과 이제 수강생분들의 결과값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정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델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만든 다음에 모델.fit 하셔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xtrain, ytrain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리딕트 함수 쓰셔가지고 밸리데이션 가지고 이제 예측값을 구한 다음에 먼저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데이터에 y 값이 없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세트의 y 값을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해보는 거죠.
사이클론 매트릭스 해가지고 임포트, 뭐 정확도, F1 스코어, ROC 쭉 이제 뭐 필요한 값들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크로 F1 스코어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도는 같이 한번 봐주셔야 돼요. 정확도는 근데 불균형 데이터에서는 좋은 성능 지표가 아니다. 왜냐면 불균형일 때 어떤 특정 값으로 찍어도 성능이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클래스를 차지하는 어떤 그 다수의 클래스로 다 예측을 해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실제값, 예측값 들어가고요. F1 스코어에 에버리지 하고 이 옵션 넣는 거, 매크로. 그리고 AUC 같은 경우는 이진 분류에서만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성능을. 그러니까 다중 분류, 지금은 세 가지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거에서는 AUC 값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 확인하시고, 정확도랑 F1 스코어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정확도는 한 70%, 71%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매크로 F1 스코어는 한 0.277, 0.28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나올까요? 제가 이제 Y 테스트를 데이터 생성을 할 때 미리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평가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프리딕트 할 때 X 테스트 넣으면은 이제 예측값이 나올 거고요. 이제 Y 언더바 프레드 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 뒤에다가 언더바 F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제 예측값을 만들고요. 실제 값이 y 언더바 테스트라고 여기 데이터셋에는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 시험 환경에서는 없어요. y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실제 y 값은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예측값 이렇게 해서 요 나온 예측값을 제출을 하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평가를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정확도와 F1 스코어 확인을 해보면 이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정확도와 매크로 F1 스코어가 유사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0.77, 0.29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값 제출을 하셔야 되죠. 주의할 거는 제가 이제 매번 넣어놓지만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야 돼요. X 언더바 테스트를 모델에 넣어서 나온 예측값을 제출을 하는 거고 이 예측값이 이제 제출이 되게 되면은 시험을 주관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값과 비교를 해서 성능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어떤 성능 기준에 의해서 EU형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EU형이 이제 40점이 배점되어 있거든요. 그 성능 구간별로 점수가 배점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실기시험 안내사항은 이렇게 뭐 아래 코드, 예측 변수와 수험 번호를 개인별로 변경해서 활용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요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시험 환경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쨌거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서 결과를 제출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 예측하는 거, 아까 이제 랜덤 포레스트 만든 거에다가 프리딕트 하셔가지고 X 언더바 테스트를 여기 Y 언더바 리절트에다가 넣고요. 요걸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면 돼요. 요걸 이제 할 건데 변수명을 프레드라고 이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요렇게 만드시면 되고 프레드 말고 다른 걸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는 여기를 다른 걸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리절트라고 해놓고 프린트로 이제 리절트 초기 데이터 5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제대로 이제 제출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건 지금 25년 4월 기준으로 체험 환경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고 이렇게 result.csv 하고 요 파일명은 result.csv 아까 우리가 위에서 result라고 저장을 해놨잖아요. 결과값을 요거를 to.csv 하셔가지고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이게 아마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변수명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지정한 거 결과값이 리절트에다가 저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출한 거를 다시 그 체험 환경에서도 실제 환경에서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판다스에서 read underbar csv 하셔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파일명 이렇게 불러오셔가지고 이걸 나는 df2에다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런 다음에 df2.head 하시면은 잘 제출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유형 복원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직접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